도원결이 복사꽃 만발한 동산에서 새 호걸들이 의형제를 맺다. 7편. 이 장비가 약간의 재산이 있으니 이 고을 안에 살고 있는 사내들 속에서 군사들을 모아 나와 함께 큰일을 도모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의 말을 들은 유비가 기뻐하며 장비와 함께 마을 주막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는데 술 몇 잔이 오가는 중 기골이 장대한 웬 사내가 수레를 밀고 와서 주막 앞에 세우고 들어와 주인을 부릅니다. 나는 지금 군사 모집에 참여하기 위해 성내로 들어갈 길이니 술 좀 빨리 주시게. 술잔을 기울이던 유비가 그 사내를 살펴보니 키가 9척은 되는 것 같았고 검은 수염이 2척은 돼 보였으며 얼굴빛은 잘 무르익은 대추 같았고 입술은 연지를 칠한 듯 붉었습니다. 또한 봉황의 눈을 하고 노예처럼 생긴 짙은 눈썹에 용모가 위풍당당한 것이 호걸임을 알아본 유비는 곧 그 사내를 자기들이 앉은 자리에 합석을 청해 앉히고 이름을 묻습니다. 내 성은 관이고 이름은 우라불리며 자는 본래 장생이었는데 나중에 운장이라고 고쳤어. 나는 원래 하동의 해양 사람이었는데 그곳 세력가인 투호놈이 세력을 믿고 사람을 깔보기에 단칼에 죽여버리고 그 길로 몸을 피해 강호를 떠돈 지가 벌써 대여섯 해나 되었다오. 그런데 마침 이곳에서 의병을 모집한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이것저것 생각지 않고 곧바로 모집에 응하기 위해 이곳으로 오는 길이었소이다. 그의 말을 듣고 유비가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주자 관우는 크게 기뻐하였고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을 나와 다 함께 장비의 집으로 갔습니다. 내 집 뒤에 복숭아 동산이 있는데 마침 복사꽃이 한창이니 내일 그 동산에서 천지에 제를 올리고 우리 셋이 의형제를 맺어 한마음이 되어 협력하기로 맹세한 후 대사를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장비가 두 사람에게 이런 의견을 내자 유비와 관우도 그것 참 좋은 생각이오라고 이구동성으로 화답합니다. 이튿날 도원에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모여 검은색 소와 흰색 말과 지전 등의 제물을 차려놓고 함께 천지의 분향과 재배를 한 다음 의형제를 맺는 결의의 맹세를 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비록 성은 다르오나 이미 의를 맺기로 하여 형제가 되었으니 몸과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해 힘들어하는 자를 도와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케 하려고 하는 바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못하였지만 한날 한시에 죽기를 원하오니 하늘과 땅의 신령이신 황천후토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우리가 의형제를 맺으며 결의하고 뜻을 같이 하기로 한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잇는 자가 있다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이소서. 제를 올리며 형제의 맹세를 마친 세 사람들은 유비가 맏형이 되고 관우가 둘째가 되며 장비는 막내 아우가 되기로 또다시 결의합니다. 도원에서 결의를 위한 제사를 끝낸 다음 다시 소를 잡고 술을 내어 그 고을 안에서 군사가 되길 원하는 용사들을 불러 모으니 3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형제의 결의를 한 세 사람과 의병이 되고자 모인 300여 명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취하도록 술을 마시며 하루를 다 함께 즐겼습니다. 그 이튿날 세 사람은 병사들이 쓸 장비와 무기들을 모아들었지만 셋이 타고 나갈 말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차지 아니하고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가 한창 마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판국에 한 사람이 들어와 웬 나그네 둘이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말대를 몰아 바로 이 집을 향해 들어온다고 알렸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유비가 이것은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네. 라고 말하며 관우, 장비와 함께 그들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원래 그 두 사람은 중산지역의 대상들이며 한 사람은 장세평이라고 부르고 또 한 명은 소쌍이라 부르는데 매년 북방에 가서 말 장사를 해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방에 난리가 나서 되돌아오는 길에 이곳을 지나가는 것인데 그들이 도착하자 유비가 두 사람을 청해 술대접을 하며 황건적들을 쳐서 백성들을 편안케 하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유비의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그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좋은 말 50필과 금은 500냥 그리고 빈철 1000근을 군용에 보태라고 내놓았습니다. 유비 등 세 사람은 의인들을 잘 대접해 보낸 다음 기술과 손재주가 능한 대장장이를 불러 그들이 내놓은 빈철을 사용하여 유비와 관우, 장비의 무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유비의 것은 쌍고검을 만들고 관우는 내년거라고 하는 82군이 나가는 청룡 언월도를 만들며 장비의 무기는 장팔 정강모를 만들게 하였고 각기 갑옷들 역시 장만합니다.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자 유비와 관우, 장비 세 사람은 탁현의 용사 500여 명을 거느리고 추정을 만났고 추정은 그들을 태수 유원에게 데려갔습니다. 태수인 유원이 세 사람을 만나
각기 서로 통성명을 하는 중에 유비가 자신의 족보를 말하자 크게 기뻐하며 그를 자기의 조카뻘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랫사람이 와서 황건적의 적장인 정원지가 병력 5만을 거느리고 탁군을 범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유원이 추정에게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 세 사람들을 데리고 병력 500을 이끌고 나가 황건적들을 치도록 하명합니다.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 세 사람은 도원에서 의형제로 지내자는 결의를 한 후 황건적 토벌을 위해 함께 첫 출정을 해서 도적 무리들을 대흥산 아래에서 맞닥뜨립니다. 황건적 무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마에 누런띠를 동여매고 있었고 양측 군대가 서로를 바라보며 대치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대치에 들어간 다음 유비가 말을 타고 진 앞으로 나가자 좌측에는 웅장해 보이기까지 하는 관우가 섰고 오른쪽에는 장비가 눈을 부라리면서 도적대들을 노려봅니다. 의형제로 뭉친 세 호걸이 함께 전장의 선두에 서자 그들은 모두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맏형인 유비가 채찍을 들어 도적대 우두머리로 나온 장원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나라를 배신하는 이 역정놈아, 내가 어찌하여 빨리 꼬리를 내리고 항복하지 않느냐. 유비가 소리치는 것을 들은 장원지가 뚜껑이 열리듯 화가 치밀자 부장인 등무를 시켜 나가 싸우도록 지시합니다. 말을 달려 군진으로 달려드는 등무를 향해 유비의 오른편에 서 있던 장비가 장팔 사모를 꼬나쥐고 바로 앞으로 내달아 번개같이 손을 내리꽂으며 도적의 명치를 찌르니 단 한 수에 뒤로 굴러 말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등무가 장비에 내리치는 단일격에 죽어 나자빠져버리는 모습을 본 장원지가 곧 말배를 박차고 칼을 휘두르며 흥분해 있는 장비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원지가 장비를 향해 공격을 가하려는 순간 유비 좌측에 자리를 잡고 있던 관우가 청룡도를 휘두르며 번개같이 말을 몰아 달려드는 그를 맞상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도 순간적인 움직임에 장원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미처 손 한번 써보지도 못한 가운데 관우의 청룡도가 한번 번쩍하는 찰나의 빛을 내자 도적 우두머리의 몸이 그대로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일을 떠올리며 시를 지어 두 호걸을 칭찬했습니다. 영웅호걸 이 새벽 아침에 드러내며 한 사람은 창을 쓰고 또 한 사람은 칼을 쓰네. 첫 싸움에 나서자마자 큰 위력을 떨치며 명성을 3분 천하에 확실히 표해 놓았네. 등무에 이어 자기 진영 장수 장원지마저 거꾸러지는 것을 본 도적 무리들은 창을 거꾸로 들쳐매고 소리 지르며 정신없이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유비가 군사들을 이끌어 달아나는 황건적 졸개들 뒤를 쫓으니 지레 겁을 먹고 항복하는 자들이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았습니다. 유비가 황건적과의 첫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니 태수 유원이 몸소 나와 그들을 영접했고 군사들에게 큰 상을 내리며 그들의 공을 지나칠 정도로 극찬해줍니다. 유비가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그 다음날 청주 태수인 공경이 서신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인 즉슨 현재 황건적이 성을 포위하고 있어 함몰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제발 와서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주 태수의 급보를 받은 유원이 유비를 불러 그 일에 대하여 상의를 하며 설명을 해주자 유비가 비가 구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자진해서 나섰습니다. 유비가 가서 그들을 돕겠다고 말하자 유원이 추정에게 군사 5,000명을 주면서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와 함께 즉시 청주로 가도록 지시합니다. 청주성을 포위하고 있던 황건적 무리가 유비의 구원군이 도착한 것을 보고 그 즉시 군사를 구분하여 덮쳐 들어갔습니다. 도적 무리가 쳐들어왔을 때 유비는 군사의 수가 적어 당해내기 힘들게 되자 30리 뒤로 물러나 진영을 구축하고 날랜 군사들을 뽑아 본진 앞에 세우고 관우와 장비에게 말합니다. 도적의 무리가 많고 우리가 지휘하는 군사의 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으니 내 생각으로는 기습작전을 폐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기병을 쓰는 것이 최선이다. 말을 마친 유비는 관우에게 군사 1천을 주어 진영 앞에 있는 산 왼편에 매복하도록 지시하는 동시에 장비에게도 군사 1천을 주어 오른편에 매복하고 있다가 징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내달아 응전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병은 매복했다가 적의 허점을 노려 틈이 생기면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병사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음날 유비는 따로 추정과 함께 군사들을 몰고 북을 치면서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 도적 무리가 진을 치고 있는 진영을 향해 물밀듯이 밀어붙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유비의 군사들이 밀고 들어오자 도적대들도 나와서 맞대응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비가 갑자기 퇴각 명령을 내려 군사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자 도적 무리들이 기가 살아서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유비의 군사들이 밀리는 것처럼 보이며 산기슭 계곡 사이를 지날 때쯤 갑자기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계곡 양쪽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일시에 몰려 나오고 유비의 군사들 역시 갑자기 뒤로 돌아 앞으로 돌진합니다. 유비의 군대가 퇴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세 좋게 그들을 쫓던 황건적들은 갑자기 세 방향에서 협공을 펼치며 공격해 들어오자 일체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쫓아오던 황건적 무리들을 격파해버리고 그대로 청주 성 아래로 돌진하여 포위하고 있던 무리들을 공격해 들어가자 태수공경이 민병을 이끌고 나와 공격하는 유비의 군대를 돕습니다. 유비의 군대와 청주 태수가 이끄는 민병이 연합으로 공격하자 황건적 무리는 수없이 죽어 나자빠지거나 부상당하는 가운데 결국 대패하며 청주성의 포위망은 자연히 무너져 버립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유비가 세운 공적을 시를 지어 칭찬했습니다. 기막힌 계책을 세워 기가 막힌 엄청난 공적을 세웠네. 두 마리 범은 결국 한용에 미치지 못하고 첫 싸움에 나서자마자 큰 공을 세웠으니 창업의 기약이 일찍부터 그에게 있었나 보다. 청주 태수공경이 유비의 군사들을 치하하고 나자 추정은 곧바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비가 그를 보며 말합니다. 얼마 전 듣지 아니 중량장 노식이 도적 우두머리인 장갑과 광종에서 맞붙어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하더이다. 내가 일찍이 노중량을 스승으로 섬기며 따랐었으니 직접 가서 스승의 싸움을 도와드리는 것이 당연지사로 생각되는 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모르겠소이다. 유비가 노식을 도우러 가겠다는 생각을 말하자 추정 역시 그의 생각이 옳다고 대답하며 의지대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군사를 이끌고 혼자 돌아갑니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탁현에서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본진에 속한 5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광종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비가 군사들을 이끌고 스승의 군진에 도착하여 군대 예절을 펼쳐 보인 다음 자기가 그곳에 온 뜻을 말하자 노식은 크게 기뻐하면서 진중에 머물며 지시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조조의 등장 횡적과 노식에게 돌아가는 길에 그가 모함에 빠져 조정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본 유비와 관우, 장비의 행적을 프레임으로 연재를 이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